개성을 키우려면 자기부터가 되게 느낌 있는 사람이 되라고. 남들이 봤을 때는 53만 유튜버지만 그거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 또 다른 불안과 그게 있더라고요. 결국 불안은 형태가 다를 뿐 불안이 나중에 없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걸 알아서 떡볶이 시켰을 때 떡 나오듯이 이제 태어났는데 용기랑 능력, 돈 이런 건 안 줘도 이제 불안은 주는 거죠. 네,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현이고요. 저는 그림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를 자기가 적을 수 있더라고요. 스스로 독보적인 미술 크리에이터라고 스스로 적었는데. 그 책 속에 나온 독보적인 단어가 본인이 직접 한 거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독보적이라는 게 뭐 덩치가 크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되게 개성 있는 그림 크리에이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한 저의 개성은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세바시랑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또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책을 냈어요. 이 책이 사실은 겁내지 않고 그리는 법이라고 제목이 나왔는데 제가 한달음에 읽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얘기인지 잘 와닿더라고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글을 참 잘 쓴다. 이게 보니까 그림만 잘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잘 쓰는 이유가 우리 강원국 작가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글쓰기로 막 책 겁나게 파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세바시 강연에서 글을 잘 쓰는 법이라는 뭐 주제로 강연하셨는데 마지막에 글을 잘 쓰려면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결론도 그러더라고요. 그림을 잘 그리려면 잘 살아야 된다. 누가? 맞아요. 내가. 그래서 저도 그때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보고 딱 떠오른 게 제가 처음에 강연했던 세바시에서도 좋은 말하기란 결국 좋은 삶을 사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림을 잘 열심히 그림만 그린다고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고 전문 교육을 받고 뭐 그런 사람들만 이게 뭔가 인정받는 건 줄 알았는데 그림을 오래 그리면 그릴수록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변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게 결국에 정답이 없다는 거를 내가 긴 여정을 통해 배웠구나.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림을 시작할 때부터 그림은 정답이 없어 하면 와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해보고 이게 다야. 그림은 정답이 없어. 그냥 네가 삶을 사는 그 자체야. 약간 이런 거를 알게 돼서 사실은 창작이라는 게 그렇게 두려울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사는 건 계속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림도 당연히 그에 맞게 잘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개성을 키우려면 일단 자기부터가 되게 느낌 있는 사람이 되라고. 느낌 있는 사람? 근데 느낌 있는 사람 치고 느낌 있는 사람들 제가 주변에 봤을 때 이제 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느낌 있지? 하면서 보면은 그 뭐 자기가 쓰는 핸드폰 안에 그 어플 하나랑 그 말투랑 그 사람이 입는 옷이랑 모든 게 허투루 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분위기를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나만의 분위기를 갖추게 된다면 창작물도 그렇게 당연히 나의 개성을 담고 느낌이 있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그냥 잘 사는 게 좋은 작업을 만드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나만의 느낌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건 나만의 느낌을 만들려고 할 때, 즉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왜 설레임보단 두려움을 먼저 갖게 될까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세상에 내놓으려고 보면은 소수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수적으로도 위축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려는 판단이 이게 좀 나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맞나? 근데 저도 뭔가 그림 이제 미대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안정적인데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림을 굳이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그린다는 게 뭔가 남들이 봤을 때는 쓸모없는 짓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쓸모없는 짓처럼 보이는 지점이 우리가 두려워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쓸모없는 짓? 처럼 보이는 그 시기. 그러니까 그게 쓸모없는 짓인 게 아니라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그 짓이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또 다른 시기가 있다라는 또 전제이기도 하네요. 약간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 쓸데없다고 생각한 것들이 되게 아름답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참 부질없다고 당시엔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다시 못할 일이었다. 뭐 이를테면은 여행도 전에는 그런 여행 가지 말고 저축해라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여행 많이 갔다 온 사람들 막 위너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의 판단만으로 완결이 나지 않는 것들. 완결되지 않은 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가 기대를 너무 높게 가진다거나 맞아요. 이거를 완료라고 본다거나.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그 단계에 따른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막막하고 잘 된 다음에는 그걸 지키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두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하면서는 이게 뭔가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모르니까 생기는 그런 용감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의 유튜버 분들이랑 막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거는 막 알고리즘 눈치도 되게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사람 말이 아니라 알고리즘 말을 듣고 있더라고요. 지옥이지 지옥. 유튜브 지옥. 뭐 알고리즘이 한번 막 너의 시청자가 되고 네 거를 보지 않아 막 이런 그게 뜨면 막 심장이 내려앉고 막 그런 식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53만 유튜버지만 그거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 또 다른 불안과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두렵죠.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불안은 형태가 다를 뿐 불안이 나중에 없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거를 안다면은 불안이 기본값이라는 걸 안다면 오히려 조금 덤덤해질 수 오히려 있는. 우리는 네. 불안이 동거하는 그게 기본값이다. 그냥 이렇게 뭐 떡볶이 시켰을 때 떡 나오듯이 불안 인생 시켰을 때 불안도 이거 원래 이거 구성품이에요 약간. 떡볶이 시켰을 때 떡 나오는 아니 떡볶이 그러니까 왜냐면 막 그 즉석 떡볶이 시키면은 살이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떡은 나오잖아요. 이제 태어났는데 뭐 이제 용기랑 능력, 돈 이런 건 안 줘도 이제 불안은 주는 거죠. 용기랑 능력 이런 돈은 안 주는데 불안은 기본으로 주는 그건 거예요. 이제 살이라서 그건 이제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재미는 있으나 좌절스럽네. 그렇죠.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또 이 일이 내가 좀 미숙해. 맞아요. 대부분이 사실은 아까 그 시기를 얘기했지만 당연히 미숙하지. 미숙한 시기지. 근데 그 미숙한 때문에 용기가 안 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말을 제가 책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 나의 미숙함, 나의 누추함을 바라볼 비위가 있어야 된다. 비위? 네. 비위가 뭐? 그러니까 좀 징그러운 거를 약간 맛을 견디는 그 비위? 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저는 최근에 느낀 게 이제 저는 혼자 살거든요. 이제 냉장고에 이제 그런 식품의 신선도를 제가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뭐 바빠서 냉장고를 며칠 동안 못 들여다보면 냉장고를 열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가 어떻게 썩어 있을지 몰라서. 근데 그런 거를 사실 알아야 냉장고를 되게 컨디션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냉장고뿐만 아니라 자기 통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 지출 내역을 뭔가 두려우면 안 보게 되잖아요. 장액을 안 보게 되고. 근데 그런 걸 봐야지 마주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두려움도 그런 어떤 거북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바라보는 게 조금 힘든 거죠. 근데 그걸 바라봤을 때 지출도 통제가 되고 뭔가 문제점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저는 비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비위를 갖고 그거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거기서 뭘 배우는 지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나의 못남, 미숙함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내가 즉시 할 수 있어야 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또 이 얘기해야 될 거는 열등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 네. 뭐 한 챕터로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열등감을 느끼는 게 사실은 먼 사람, 저 멀리 있는 그쵸. 뭐 멋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맞아요. 그죠? 사촌, 친척. 누가 있었어요, 우리 저요? 이현님은? 저는 이제 책에도 적긴 했는데 그 이제 동갑의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에 대한 그게 되게 심했어요. 나이가 들고 잘하는 전문가는 저 사람 오래 살았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나랑 동갑인 친구가 잘 그리면 나는 논 건가? 나는 왜 못 그리지? 쟤는 재능인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냥 이제 회사 입사했을 때는 저는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월세를 내야 됐어요. 제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이러니까 같은 회사에 같은 연봉을 받는데 걔는 50을 저축하고 걔는 100을 저축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2배가 뒤처지는 느낌?
근데 약간 그런 진짜 가까운 사람이랑 같은 환경에 주어졌는데도 다르게 결과가 생길 때가 열등감이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열등감에 대해서는 사실 먼 존재보다는 우리와 가까운 존재에게 맞아요. 느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열등감을 알고 있는 사람, 나의 열등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뒤통수가 납작해요. 그래서 머리를 만지는 버릇이 생겼어요. 근데 뒤통수가 납작한 걸 커버하려고. 근데 아무도 몰라요. 뒤통수가 납작한지. 그죠. 근데 그건 나만 바라보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열등감의 대상은 먼 존재가 아니라 가까운 존재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나랑 제일 가까운 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 책에서도 되게 중요한 관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현 씨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관찰이란 키워드인데 보니까 이 관찰을 나에 대한 관찰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관찰 뭡니까? 일단 관찰이라는 게 사물을 들여다보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수영에 애착이 있는데 수영이 늘었던 것도 많이 봤어요. 좀 빨리 하는 사람들은 손을 어떻게 하지? 팔 앵글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수영복은 어떤 거 입지? 그런 것도 보고 이제 유튜브 보면서 다리는 어떻게 하지? 뭐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눈으로 보고 이해가 돼야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한다고 그 몸이 그걸 이제 알아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하고 눈으로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림도 많은 분들이 손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지만 전 눈으로 볼 수 있는 만큼만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눈으로 볼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글도 우연히 잘 써지는 게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작가들에게서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글을 많이 안 써본 사람이 우연히 툭 잘 나오긴 어렵잖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웬만한 표현들이 사실은 다 정직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복싱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복싱 안 해봤는데 우연히 좋은 펀치가 나올 수 없고 그림 많이 안 그려본 사람이 우연히 피카소같이 그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자기가 본 만큼만 정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관찰이라는 게 그런 거죠. 대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근데 많이 이해한 사람이 잘 할 수 있잖아요. 모든 분야를. 이게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쵸. 원리를 아는 거. 그쵸. 관찰이 그런 거라면 그리기의 관찰이. 그럼 잘 살기 위해서의 관찰은 나를 잘 관찰하는 거겠네요. 그죠. 왜냐면은 일단 나라는 캐릭터가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저를 들여다보면 나는 생각보다 되게 청소를 잘하는구나. 나는 생각보다 되게 부지런하구나. 나는 생각보다 진짜 깔끔 떠는구나. 이런 나의 낯선 면모들을 막 발견을 하는데 그럼 난 되게 특별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그 다음 단계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더 사유를 나아가 보면은 나도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의 구조나 이런 것도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되게 이해하고 나면 남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쟤도 이래서 이랬겠구나. 쟤도 이랬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는? 하나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나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타인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거고. 제가 냄새나는 거 싫어하듯이 딴 사람도 냄새나는 거 보통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서 전체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저는 자신에서. 자기가 어차피 인간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게 많이 들여다본 사람이 배려도 잘할 수 있고 세상과 세계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안에 나라는 게 저는 내가 얼마큼이 나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것들을 영향받고 자란 거잖아요. 온전히 나라고 할 수 있는 조각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퍼즐이기 때문에 나를 알면은 그 옆에 퍼즐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알기 위한 나에 대한 관찰은 어떤 거부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현 씨는 어떤 거부터 했습니까? 자기 관찰을. 저는 진짜 뻔한데 일기? 일기. 다 알고 있지만 하기 힘든 거죠, 그게 또. 왜냐면은 저를 약간 타자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늘 기분이 어땠냐? 이러면 오늘 솔직히 짜증났어. 일기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저랑 어색한 사이면 일기도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기가 처음에 쓰기 힘든 거는 나랑 아직 좀 친하지가 않아서 친한 사람이랑 얘기를 좀 더 터놓잖아요. 일기를 잘 못 쓰는 이유는 네. 나랑 내가 어색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네. 그 되게 또 참신한 문장이네. 그죠. 그래서 나랑 친해지다 보면 그러니까 막 조용해 보이는 애도 친해지면 별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랑 친해지면은 내가 진짜 별 얘기를 다 해주거든요.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감도 되게 많고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되게 다른 사람처럼 분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 친해지기가 좀 쉽지 않죠. 또 자기랑 친해지는 게. 또 엄청 밀어내요. 또 텃세를. 그리고 거짓말도 자기한테 제일 많이 하잖아. 거짓말을 남들보다 자기한테 제일 많이 하죠. 그 자기한테 어떻게 솔직해지셨어요? 일기를 쓰면서? 이제 좀 연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사이가 좋아도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막 나중에 지고 볶다 보면은 나중에 서로를 이해하게 돼서 싫은 부분도 저 원래 저래. 저 못 고쳐. 뭐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고 느낀 건데 그냥 저의 싫은 부분을 분명히 마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통증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게 별로지? 왜 이런 게 없지? 이런 부분 이렇게 못났지? 근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막 대판 싸우고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원래 그런 애더라고요. 원래 예민하고 원래 조금 속된 말로 약간 지랄 맞고 막 이런 게 제 성격이더라고요. 성격이 지랄 맞다? 정말로. 그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너는 지랄년이야 이러는 제가 아니야 이랬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애정어린? 너는 좀 깐깐해 뭐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이 나랑 친해지는 거. 그쵸. 그렇죠. 그 친해져야 일기도. 네, 근데 친해지려면 잘 쓰고. 싸우기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좀 뭐 그 싸우는 거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막 혼잣말을 하나요? 그냥 그거죠. 그냥 혼자 자기 부정? 좀 자기 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부정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냥 뭐 제가 하는 모든 판단이 다 실수 같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게 다 무의미 같고 그냥 뭔가 되게 좌절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나봐야 돼. 그러니까 세상은 제가 여기 책에도 그런 말을 썼는데 삶은 사실은 사진이 아니라 영화 같아서 그걸 쭉 상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여서 그거 흐름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에는 그랬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냥 친해지는 데 필요한 어떤 싸움이었어요. 원래 지오와 피카츄도 처음에 싸우거든요. 피카츄가 지오한테 막 전기 쏘고 이랬다가 친해지고. 둘이 그 파트너 사이인데. 네, 파트너 처음에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막 죽고 못 사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과도. 자기 부정의 시절도 사실은 성숙에 필요한 그렇죠. 과정이다. 그 자기 부정의 시기를 우리는 약간 우울감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시기도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약간 패턴처럼 멋진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깊은 뭔가를 겪어본 거예요. 멋지려면 이 정도 우울감을 그러니까 멋진 사람들이 가져봐야 갖고 돼? 있는 깊이감이라는 게 진짜로 어두움까지 갈고 있어야 그 색깔이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런 느낌? 그러면 안목이 생기지. 안목이 생기죠. 그 바다에서도 심해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난 이 책에서 제일 또 인상 깊었던 말이 안목. 그렇죠. 유홍준 교수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쓴 분 알잖아요. 그분이 안목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네. 거기서 안목을 어떻게 보냐면 예술을 보는 안목은 높아야 하고 역사를 보는 안목은 깊어야 하고 현실, 정치, 경제, 사회를 보는 안목은 넓어야 하고 미래를 보는 안목은 멀어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이 책에 있어요. 그래요? 나 감탄. 그래서 나는 되게 놀랐어. 그래요? 물론 이 문장, 압축된 문장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선으로도 설명하고 그걸 자기의 이야기로도 설명하고 그걸 요새 트렌드로도 설명했더라고요. 우리가 안목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목을 키우려면 저는 약간 좀 그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안목에 대한 어떤 저 나름의 철학은.
디자이너들이 유난히 또 그 지랄 맞다. 지랄 맞다. 그 유별 타고난 디자이너네. 네,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디자이너도 생각하면 아우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되게 예민하고 아마 이런 것까지 뭐 진짜 피곤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사실은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까탈함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목을 키우는군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전에는 뭐 이 정도 해도 되지 않나? 이거 그냥 넘어가 부스럽게 해 이랬는데 그 막 그런 막 영화 잘 찍는 스탠리 큐브릭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완벽주의 까탈스럽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뭔가 그런 고집이랑 이런 거에 이런 게 있어야만 탄생할 수 있는 어떤 섬세함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어떤 성격의 까탈스러움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맞아요. 철학이나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성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이유 있는 그게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유들유들하게 살면은 사실 안목이 그렇게 키워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거를 저렇게 대충 한다고? 하거나 디자인을 해서도 사실은 대충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니 이거 내 작품이야. 이거는 내가 그래도 이 철학을 갖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썼어. 이를테면 이 책의 껍데기에서도 제가 되게 신경을 쓴 게 일단은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책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전 좀 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아요. 왜냐면은 제가 무거운 책에 손목이 너무 아파서 사실은 이북을 봤어요. 그 책의 무게에 따라서 제가 건강이 좌지우지하는 게 싫어서. 근데 얘는 뭐 이북만큼 가볍기도 하고 교보문고 이런 데 갔을 때 예쁘다 하면서 만졌는데 막 질감이 좀 우와 뭐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책도 만졌을 때 좀 착 감기면서 그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에 어울리는 조금은 약간 차갑지만 밝은 분위기의 종이 톤이면 좋겠다. 그리고 안에 면지도 제가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이랬는데 마침 알라딘에 오늘 그런 후기가 올라온 거예요. 디자이너 출신이었던 저자가 과연 이거를 출판사가 알아서 하게 냅뒀을까? 그 사람의 예상이 맞는 거죠. 그거 보고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게 내 이름 달고 나오는 거면은 내 철학이랑 내 생각이랑 내가 생각했을 때 좋다고 하는 모든 걸 담아야 되지 않나? 그게 안목이군요. 근데 그런 욕심? 그리고 그런 고집? 어떻게 보면은 타협하고자 하면 타협할 수 있는데 사실 디자인 때문에 책이 조금 더디게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성격이 그랬기 때문에. 지랄 맞아서. 너무 정확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지랄 맞음이 사실은 안목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사람들은 지랄 맞은 부분이 있어요. 느낌 있는 사람들은 안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집도 보면 이런 거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되게 예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되게 예쁘면 그 불편을 막 감수하는 거야. 막. 일리 커피 머신 너무 튀지 않아요? 하지만 톤에 맞잖아요. 그 튀는 건 제가 닦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있는 거죠. 뭔가 타협하거나 할. 그게 어떤 요새 세대의 정서인 것 같아요. 요새 세대들이 좀 더 까탈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요새 세대의 정서를 뭐 조금 지난 세대가 이해 못했을 때 그게 바로 안목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설명이 될 것 같아. 그쵸. 왜냐면은 전에는 뭔가 조금 더 TV 방송 같은 것도 이렇게 공영이었고 뭔가 이게 매체 자체가 되게 공통된 것도 많았고 매스를 상대로 한 거였지. 그리고 뭐 학급의 애들도 많았고 거기서 내가 튀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자기 거에 대한 그 기준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 안목을 기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목을 기르려면 그냥 까탈스러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까탈스러움을 연습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연습?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회사 다닐 땐 사실 연습이 잘 안 되는데 회사를 그러면 그만둬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 부드럽게 하는 그 연습을 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영하면서도 느낀 게 이게 힘을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흘러보내는 부분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섞이는 거는 어떤 유연함을 배우는 것 같고 어떤 멈출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지점은 까탈스러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까탈스러움은 개인적으로라도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공간을 뭔가 한다던가 그러니까 자기가 입는 옷을 어떻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저는 옷이나 이런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의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런 것들? 자기가 기준을 갖는 거? 자기가 뭐 사용하든 뭐
아니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쵸.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거네. 네. 그래서 안목이 좀 이렇게 뭐랄까 길러지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목이 길러지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실패가 조금 줄고, 그러니까 옷을 잘 아는 사람이 쇼핑할 때 그래도 실패가 좀 적잖아요. 실패를 안 하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이죠. 새내기 때 끔찍한 옷 많이 사다가 갈수록 괜찮아지는 거. 아, 그거는 이제 그러다 보면 남들도 인정을 해주는. 아, 그냥 막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 옷 이거 보니까 너 생각났어.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되는 거구나. 아, 그러네요, 진짜. 안목이 관찰과 안목이 이 책에 저는 키워드라고 봤어요. 맞아요. 관찰이랑 안목 있는 삶이 있으면 겁내지 않고 다 해볼 수 있겠죠. 맞아요. 하여튼 이 겁내지 않는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 네. 관찰과 안목이 생겼을 때 겁내지 않는다. 그렇죠. 또 우리 그 이현님이 뭐 지금은 화가이고 유튜버로 일종의 우리 사회적 용어로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사실 직장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이 약간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게 사실은 생각의 갈등을 갖고 오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하고 싶은 일과 뭐 좋아하는 일과 네. 또 직장 다녀야 하는 일들이 이렇게 네. 서로 갈등을 그쵸. 빚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만두라고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저 스스로 먹여 살려야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도 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기의 필요한 최소값을 한번 알아보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의 경우엔 모의 거지 실험이었는데 이제 거지가 됐다고 가정하고 저를 좀 굶겨보고 소홀하게 좀 돈을 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에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으면은 시간 여유랑 마음 여유가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에게 이게 다 필요해 하면은 여유를 내기가 힘들어서 그 무슨 좋아하는 일이든 필요한 일이든 소중한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이미 가진 게 조금 여유 있는 거다를 깨달으면 그때는 뭔가를 해볼 수 있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 책에도 그렇게 써있어요. 뭐 이렇게 자기가 되고 싶은 거 말하고 다녀라. 떠들고 다녀라. 요즘 말하고 다니는 거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또 책에 시차가 있어서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나 부자가 돼. 나 앞으로 부자 될 예정이야. 난 부자가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막 떵떵거리고 다녔는데 다들 하는 말이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를 먼저 찾아라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까지는 안 돼도 되겠다? 약간 요즘엔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네. 들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긴 했어요. 그럼 뭐가 될 거라고 뒤에 사람들한테 공표하고 다닐 거예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뭔가 딱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한 목표는 저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자 이런 것도 사실은 명사인데 지금은 그냥 어떤 내가 원하는 상태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럼 동사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요청이 진짜 많아요. 그런 클래스 101 안 할 거냐. 뭐 그림 그리는 거로 강의 안 할 거냐. 근데 제가 뭔가 그런 쪽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애초에 그림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제 주변에 그림 진짜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 미술학원을 못 가서 그래서 그림 실력을 더 키우지 못해서 그래서 그림 친구들이 다 사라진 게 안타까워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걸 아니까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하나 볼만한 뭔가가 하나 되면 좋겠다? 근데 그거 시작할 당시에 저는 미술을 이렇게 배우고 다 그 친구들은 하고 싶은 걸 나한테 다 배웠지만 지금 나는 이게 쓸모 없어진 상태에서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제가 이거를 클래스를 해버리면 그 클래스 못 듣는 사람들은 다시 그렇게 소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클래스를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 거를 이제 주변에서 막 들었어요. 당연히 많이 벌겠죠. 독보적인 미술 크리에이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걸 하면 저는 독보적인 미술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클래스에 되게 많은 사람 중 한 명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미술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충분히 그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켜야 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동사는 사람들이 그림을 용기를 얻어서 많이 그릴 수 있게 하는 사람? 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서 그림을 그쵸. 그리게 하는.
그쵸. 사람. 네,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잘 그리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돈이 없어도 유튜브 볼 수 있다면 너는 그림 스스로 해볼 수 있어. 공부할 수 있어. 무서워. 너 그림 그리는 친구가 없어도 너가 나를 이거 보고 있는 이상은 넌 나랑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되려면 그렇게 말할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돈도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부자여야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부자란 명사가 그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뭔가 그 상태를 원하고 있고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 책이 그런 그 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 동사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첫 책으로 사실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렇게 한 근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림 유튜버 독보적인 이현이 쓴 첫 책이 네. 그림 그리는 법인 줄 알았는데 우리 얘기를 바탕으로 하면 또 그림 그리는 법이 아니라 뭔가 인생에 관한 얘기구나 그쵸.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읽으면 그림 그리고 싶어져요. 그림 그리고 싶은 용기를 내고 싶어져요.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 그리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림 그리기에 겁을 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이에도 이 책을 보니까 겁내지 말고 시작하자 이런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뭐 얼추 네. 이야기를 좀 많이 얘기했고 저는 지금 듣고 계신 분들한테 이 책에 나온 수영 얘기 중에 꼭 소개하고 싶은 문장이 있더라고. 물은 참 신기하다. 낯선 사람에게는 숨 쉴 수 없는 공간이지만 적응한 이에게는 더 멀리 부드럽게 갈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 된다. 네. 그러니까 잘 썼네. 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쵸. 우리가 해보면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맞아요. 잡고 스트로크를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나를 더 밀어주는 환경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게 물이잖아요. 맞아요. 더 멀리 가게 해주고.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의 진실을 알려주는구나. 이 용기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장의 저자로서 보충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 근데 저는 진짜 물에서 철학을 많이 느낀 게 수영 선생님이 제가 약간 의미부여를 과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수영 선생님이 하는 말들이 다 인생에 대한 말 같은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힘주면 잘 안 된다? 그 약간 힘주면은 더 앞으로 안 나. 힘을 빼야 힘이 생긴다. 네. 그리고 그 물이 이제 저항이잖아요. 근데 저항은 우리가 물에 밀려서 처음엔 수영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저항이 있어서 사실은 딛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물을 밀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이 저항이지만 저항을 오히려 느껴봐야 저항을 밀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흘러보내잖아요. 근데 그 물의 저항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알아서 물에서 정말로 뭐를 짚고 가는 사람처럼 뚝뚝뚝 갈 수 있다. 근데 삶에도 사실은 저항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간다면 그거를 어떤 마찰력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고 모든 물의 저항을 다 받으면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떤 부분은 정말 유연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삶에서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랑 유연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꼈죠. 그리고 또 샤워실에서 제가 또 혼자 감동받았던 거는 어떤 이제 수영을 한 5년 정도 된 아주머니가 아유 수영이 안 늘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한 30년 정도 한 할머니가 맨날 똑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달라져 있다고 당신이 수영을 는다고 이러는 거예요. 수영은 반드시 늘어. 그리고 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같지가 않다고. 그 말도 되게 좋았어요. 도사네 그거. 그쵸. 그래서 수영장에서 뭔가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저한테는 무척 중요한 일인데 남들에게는 그렇지 않게 비춰져서 제 감정이 무시당할 때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나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다 산 도사가 아니어서 그냥 정말 제가 하는 유치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래서 좀 비밀로 해요. 그 감정을? 다친 그러니까 감정을? 이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망친 그림도 비밀로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낯선수로 생각하는 멋진 일도 그냥 비밀로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 제 삶에 제가 사장님이라 생각하는데 사장님만 아는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네, 너 다 내가 쪽팔릴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안 알려주는 거거든? 막 이러면서 그냥 저는 비밀처럼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일이 저 스스로 좀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거를 막을 수가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애초에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저는 그런 거를 그냥 저 스스로 혼자 몰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남들이 쓸데없다고 하면 남들이 모르게 하다가 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은 유튜브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만 해도 막 더 관종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비밀로 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비밀로 했을 때의 장점이 잘 안 되면 이제 비밀이라서 아무도 모르는 거고 영원히 비밀로? 네. 잘 되면 비밀이었다가 잘 된 거니까 또 멋있고 그러니까 네, 저는 손해가 없네. 네, 그게 저는 저를 지키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더 나은 게 있을까요? 각자에게 방법이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나를 지키는 방법. 그렇죠. 감정이 상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게 사실은 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독을 자기가 마시고 남이 맞아요. 죽길 바란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네. 방식으로 화내시고 분노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요리를 하고 있다가 현재는 이제 한 쉰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난 항상 그래도 남들보다 좀 느렸던 것 같은데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려고는 했는데 그게 이제 노력인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나랑 안 맞는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사실 그 한 개만 했을 때 우리가 완벽해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곁다리로 이것저것 하고 있을 때 창의력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일을 이리 미루고 저리 미뤄라. 네. 일을 오히려 미루다 보면은 되게 사람이 창의적이게 된대요. 그 일을 미뤄야 되는 시간도 만들고 굳이 막 딴짓하고 안 해도 되는 노력 막 하고. 근데 일을 미루기만 하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일을 미루고 딴 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림에게 되게 순해 보였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뭐 수영을 좋아했다가 뭐 글쓰기를 더 좋아했다가 지금 뭐 막 그냥 바람둥이 뭐 엄청 많이 다 좋아하고 있거든요. 바람둥이. 근데 진짜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일단 여러 개 두시고 그렇게 아예 하나를 제대로 해야겠다 하면은 완벽주의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망하면 내가 망하니까. 근데 이것저것 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거 하나 망해도 다른 애들이랑 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서 조금 더 흥미가 있는 일들 충분히 흥미가 가는 것도 이게 흥미도 때가 있어서 맨날 흥미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흥미 있을 때 많이 해보고 이렇게 마음이 가는 대로 냅둬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기 싫다면 그것도 약간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있고 싶으면 그래도 뭐라도 해야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왕 누워있는 거 욕창 생길 때까지 한번 누워보자. 약간 이런 주의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깨닫는 지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다 할 조언을 드리는 것보다도 마음은 흘러갈 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되게 도미노 같아서 그게 맞아요. 그렇게 치고 그렇게 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 하나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한번 냅둬 보세요. 이것저것 해보고 싶으면 이것저것 해보고 두려워서 안 하고 싶으면 정말 안 하기도 해보고 안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음에 흘러가는 것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겁내지 말고 시작해 보세요. 맞아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안에서 싫은 일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나가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데 하면서도 싫어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빅매직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고약한 샌드위치 이론인데 그 모든 분야에는 고약한 샌드위치가 있대요. 고약한 샌드위치? 네, 먹기 싫은 역겨운. 예전에 한번 런던에서 먹어본 적 있어요. 진짜 고약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있는데 그 샌드위치를 너 작가 되면은 너 소설가 되면은 이 샌드위치 먹어야 돼.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할래! 하는 일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일들은. 그래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그 고약함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고약함
또 다르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은 회사 다닐 때 겪었던 고약함은 제가 이제 사람들이랑 옆에서 일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프리랜서가 되면서 느끼는 고약함은 불안정함, 소속이 없는. 근데 저는 이런 고약함은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영역에서 그거를 해야 사실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싫은 거를 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아이러니하게 일 잘하는 사람이 오래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하더라도 그냥 그걸 버티는 사람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무튼 내가 견딜 수 있는 고약함을 한번 구분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저는 사실은 그 싫은 거를 피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삶을 좀 찾긴 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를 다 견디고 수용할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싫어하는 것들 이를테면은 저는 유화가 싫었거든요. 기름 안 말라서. 안 말라서. 성격이 급한데 너무 막 일주일 동안 안 마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저는 막 드로잉 한다고 하고 디지털로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리저리 피하면서 제 색깔을 찾았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피하는 거에서도 자기 성질이 있잖아요. 전략이지, 전략. 네, 뭐 이를테면 불 포켓몬은 물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켓몬을 되게 좋아하는군요. 또 포켓몬 옛날에만 봤지만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 성향적으로 안 맞는 거는 또 피하는 게 자기를 지키는 일인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싫은 거를 찾는 거랑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건 되도록 피해보는 거 그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또 좋아하지 않고 내키지 않은 일이 네. 기본살이다. 그것도 맞아요. 기본살인데 네. 가능한 전략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뭐 좀 현명함도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 같네요. 그건 정말 사실 같네요.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싫어하는 일이 아예 없는 거는 사실은 없죠. 예, 없어요. 그거 의심해봐야 돼. 근데 싫어하는 일이 싫어하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일을 좀 잘하면 돼. 아! 맞아요. 잘해야 재밌어져요. 네. 그러니까 내가 편집이 싫잖아요. 그래도 좀 견디면서 그걸 잘하게 되면 괜찮아져요. 맞아요, 맞아요. 소름 돋았어. 맞아. 네, 저는 현재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제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딱 지배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제 삶이나 제 시간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바쁠 수도 있고 뭐 사건이 되게 막 많이 터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그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도 얻게 된 해답인데 어쨌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는 거. 약간 되게 진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되게 엉켜있는 실도 그걸 이렇게 뭐 자르다 보면 걔네 다 풀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사이즈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저는 도움을 빨리 좀 청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도움을 생각해보면은 도움을 제가 안 구해서 못 받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구해서. 네. 그래서 도움을 좀 구해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일이 되게 많고 또 돈을 쓰면 되게 많은 게 또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우리가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도구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도구를 써보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다 생각이 된다면 이제 그거를 복주한 생각 정리. 네, 그분은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단계 내지는 5단계로 쪼개라고. 네,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쪼개면은 그게 되게 큰 문제도 하나씩 미션을 보면은 맞아요. 하나씩은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쪼개서 내가 해칠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드는 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쪼개는 게 그 어떤 분은 꿈도 쪼개라. 맞아요. 이렇게 뭐 나 대통령 될 거야 라는 꿈을 꾸면 그 꿈을 잘게 쪼개면 순서대로 할 수 있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궤적이 보이죠. 그렇지. 가는 길이 보이죠. 네. 쪼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현 작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뭔가 성취를 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되게 다양한 걸 하면서 좀 얕게 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그 지점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뭐냐면 몇 개가 깊어져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얕게 되게 오래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질리진 않는 성격. 그러니까 그 얕게 오래 하면 깊어진다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독보적이 되는 거야.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그림 얘기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지금 화실에서 미술학원에서 혹은 또 네. 자기 골방에서 네. 두려움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들에게 네.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그림 그리고 있는 게 되게 저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디에서든 누군가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창작이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의 멋짐을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외롭지 않게 창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세바시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이현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